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경제 해설을 맡은 저는 박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 보느라 진짜 힘들었죠. 게다가 경제 끝에 있어서 4교시까지 집중해서 푸느라고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막 너무 어렵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서 경제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는 오히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언제나 늘 나오는 거 경제활동의 주체, 객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실물의 흐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했고 A와 B는 각각 가계와 기업이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문제 잘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 생산 요소가 뭐지? 자본, 토지.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가계지. 따라서 B가 가계가 되는 것이고 A가 기업이 되겠네요. 그래서 생산 요소를 구입해서 수요자가 기업이 되고 그래서 기업이 어디에? 생산물 시장에 생산물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업은 뭐가 되겠어? 재화와 서비스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본, 토지는 기업에 해당한다? 아니지. 니은. 생산 요소, 자본, 토지, 노동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재화 서비스는 니은이다. 이거 두 개 반대로 썼네요. 두 개 반대로 썼습니다. 네, 노동은 어느 시장에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되겠지. 그래서 틀렸고요. A는 기업이니까 어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B가 가계네요. 가계는요. 생산물을 사오지.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틀렸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 두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문제 여러분 봐봐. 경제적 유인이라고 되어 있지. 그치? 유인. 경제적 유인에 뭐가 있어요? 긍정적인 유인하고 부정적인 유인이 있습니다. 더 하도록 하기도 하거나 덜 하도록 하기도 한다는 거야. 봐봐요.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경쟁업체들이 등장하면서 회원 수의 증가를 위해서 신규 회원들에게 한 달간 서비스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거야. 비용을 줄여주는 거지. 그렇지.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라 이러면요. 더 하게 되어 있어. 더 하라고. 따라서 이걸 긍정적 유인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 유인. 더 하도록 유인하는 거지. 근데 최근 두 번째예요. SNS상에서 일부 사용자가 특정 기업의 대가를 받고 상품을 홍보하면서 유료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여 SNS를 운영하는 B사는 해당 행위 적발 시 한 달간 사용자의 계정 사용을 정지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료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는 이런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걸 뭐라고 해? 부정적 유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지 않은 거다 얘들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업과 같은 사례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부과가 뭐죠? 대표적으로 부정적 유인입니다. 따라서 틀렸네. 두 번째 니은은 해당 행위를 덜 하도록 하는 거지. 더 하도록 하는 건 요거고. 그래서 반대로 썼으니까 역시나 틀렸단다.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해당 사용자에게 그렇죠. 여기 이익으로 작용하는 거죠. 비용을 줄여주잖아. 그러니까 이익으로 작용하지.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틀린 곳을 정확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리. 그렇죠. 달리가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늘리고 싶어 해요. 따라서 여기 비용을 줄여주니까 이 행동은 더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요. 덜 하게 되는 거지. 합리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이 존재하는 거야. 둘 다.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기억은 긍정적 유인, 니은은 부정적 유인 이렇게 해야 되겠지. 정답은 3번.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거든. 3학년 문제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요. 문제에 보면 XJ부터 ZJ 간의 관계라고 되어 있고요. 연관제 관계. 그래서 YJ와 ZJ는 XJ의 연관제 관계이다 라고 문제에 되어 있습니다. 뭐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대체제하고 보완제입니다. 정말 자주 나오고요. 이거 제대로 공부해 놓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게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를 알 수가 있어. 자, 봐요. XJ의 가격이 하락하면 YJ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대. 판매 수입 왜 감소할까요? 자, 이 두 개가 연관제라고 했어. 그럼 YJ의 수요가 어떻게 됐길래 판매 수입이 감소했을까?
그렇지.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YZ시장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입니다. 그럼 판매 수입이 어떻게 돼? 이거지. 판매 수입은 P 곱하기 Q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면적이 판매 수입인데 판매 수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건 수요가 줄어들어서 새로운 균형점.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영역만큼 판매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 그래서 판매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건 수요가 줄어들었다.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고요. 어느 한 재화의 가격과 수요 사이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면 Y재의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두 재화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체제 관계죠. 우리 생각해 보면 되잖아. 얘가 닭고기라고 할 거고요. 얘가 돼지고기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제 관계 맞죠? 그쵸? 용도가 비슷한 그런 재화입니다. 얘 가격이 떨어지면 얘를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안 사 먹는 거야. 수요 감소. 그치? 그래서 바로 저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Z재의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재 가격이 하락했더니 Z재의 판매 수입은 증가했대. 그 말은 무엇이냐면 얘 수요는 증가한 거예요. 얘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얘는 바로 보완제 관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얘가 닭고기야. 그래서 닭고기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 많이 사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함께 사용하면 좋은 보완제 뭐 있지? 막 상추 막 이런 거. 쌈장 이런 거. 여기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X재와 Y재의 관계 그리고 X재와 Z재의 관계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볼게요. X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X재의 공급이 증가했어요. 한 재화의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거 그래프로 그리지 않아도 알 수 있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지? 그렇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하락하지. 여기 나온 조건하고 똑같아. 그럼 Y재의 수요는? 그치. 대체재 관계니까 감소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문장 바로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X재와 Y재는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감 아니죠. 쓰임새가 비슷한 겁니다. 함께 사용할 때 만족감이 큰 건 보완제인 거니까 X재와 Z재가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 X재와 Z재는 보완제 관계이다. 맞네요. 디귿 맞고요. X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Z재의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 자, X재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닭고기의 가격이 상승했어. 그러면 함께 사용하면 좋은 상추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지. 자, X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Z재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쵸?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어들면 수요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에서 2번 골라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 3번 문제는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틀리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매번 나오는 거거든요.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틀린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고 제시된 내용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데 어떤 건지 보니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마트워치 A, C 중 하나를 고르려고 해요. 각각 제품 정보는 오른쪽 표와 같고요. 그 다음에 편익은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지? 합리적 선택이야. 합리적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죠? 그쵸. 편익하고 기회비용을 비교해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니까 일단 뭐가 나왔어? 일단 나와 있는 거. 각 재화에 대한 편익이 바로 주어졌고요. 그렇죠. 편익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 A 스마트워치는 25만 원이고 얘는 25만 5천 원이고 얘는 23만 5천 원이야. 그렇지? 뭐가? 가격이 주어졌습니다. 가격을 우리 뭐라고 하지? 명시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을 합해서 뭐라고 하죠?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기회비용. 그리고요. 이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을 뭐라고 부르더라? 순편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합리적 선택은 뭐였어?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공부했었던 내용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A시계, B시계, C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A식의 편익은 여기 나와 있네요. 31만 원 해볼게. 31만 원. 여기는 생략하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310. 그 다음에 여기는 280, 28만 원. 그 다음에 300 이렇게 여기 있어요. 예, 0 3개 생략하고 일단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25만 원이래. 그럼 명시적 비용이 25만 원인 거지. 25만 원. 그 다음에 얘는요. 25만 5천 원. 그 다음에 얘는 얼마? 23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네. 자, 그럼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암묵적 비용은 내가 어떤 한 선택을 함으로써 놓친 것 중에서 가치가 큰 거. 그게 바로 암묵적 비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A를 선택하면요. 31만 원만큼 행복하고 25만 원만큼 비용을 들어요. 그럼 얼마만큼 기쁜 거야? 여기서 여기 뺀 값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뺀 값 6만 원만큼 되는 거죠. 그쵸? 6만 원 이렇게. 여기서 여기 뺀 값은요. 얼마냐면 2만 5천 원. 맞아요. 2만 5천 원만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여기 뺀 값은요. 6만 5천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 여기 봐요. 암묵적 비용입니다. 내가 A를 선택함으로써 놓친 거는 어떤 기쁨이야? 그치, 여기 2만 5천 원하고 6만 5천 원 중에 어차피 내가 A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두 개 다 할 수는 없는 거야. 둘 중에 큰 거, 요걸 놓친 겁니다. 6만 5천 원을 놓친 거야. 6만 5천 원을 놓친 겁니다. 여기 쓸 거고요. 그럼 B를 선택하느라고 놓친 것도 역시 둘 중에 큰 거, 6만 5천 원을 놓친 거야. 그 다음에 C를 선택하느라고 놓친 건 둘 중에 큰 거, 6만 원을 놓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회비용을 구할 수 있어. 기회비용은 이거 두 개 더한 게 기회비용이죠. 그쵸? 이거 두 개 더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31만 5천 원이 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기회비용 32만 원이 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냐면 29만 5천 원인가? 그쵸? 29만 5천 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순편익 구할 수 있다? 순편익 어떻게 구하면 돼? 편익에서. 그렇지? 기회비용을 뺀 값이 순편익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5천 원인가요? 예, 31만 원이고 31만 5천 원이니까 마이너스 5천 원이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서 여기 빼면요. 마이너스 4만 원이네요. 그렇죠. 4만 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면요. 플러스 5천 원입니다. 그렇죠. 플러스 5천 여기 뭐 이렇게 써주지 뭐. 003개를 다 지금 생략하고 썼어요. 자, 봐봐. 그럼 어떤 거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야? 그렇죠.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거, 이것만 양의 값 같잖아. 따라서 C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놓고 이제 문제 풀면 다 하는 거야. 1번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1번 틀렸어. 두 번째, B를 선택할 때의 순편익은 어때? B를 선택할 때의 순편익은 마이너스 4만 원입니다. 그래서 또 틀렸네요. 양의 값이다 라고 했으니까. C를 선택할 때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요거 두 개 더해서 29만 5천 원이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또 틀렸네요. A를 선택할 때와 B를 선택할 때의 암묵적 비용은 6만 5천 원, 6만 5천 원으로 어때? 같다. 4번 정답 하시면 됩니다. 5번 볼게요. A를 선택할 때의 기회비용은 B를 선택할 때의 기회비용보다 어때? 작은데? 31만 5천 원이고 32만 원이니까. 그렇지. 정답은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잘했습니다.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지. 자, 여러분 3, 4번 문제가 중요합니다. 3, 4번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 이런 문제부터 갈고 닦아야 3학년 모의평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학교의 고난도 문제도 풀 수 있고. 경제 문제,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고 했어.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난다는 뭐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어떻게 생산할지, 누구를 위해 생산할지 바로 그거야. 그래서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갑이 가족 모임에 필요한 명절 음식을 만들어서 전 판매할 거예요. 무엇을과 관련된 거지, 그치? 무엇을. 두 번째 을은 상품 포장 기계를 구매해서 신속하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뭐 고용하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기계, 방법이죠. 그쵸? 생산 방법.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병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상여금 줄 거다. 누구를 위하여죠. 그쵸?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세 가지 경제 문제 다 나타났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지. 1번. 갑의 계획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입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을의 계획은 누구를 위해 아니? 어떻게? 네, 틀렸네요. 병의 계획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은 갑이죠. 무엇을 얼마나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이잖아. 틀렸고. 갑의 계획은 을의 계획과 달리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문제는요. 모두 다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틀린 거지.
그럼 정답은 5번이에요. 갑, 병의 계획 모두 경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렇죠. 효율성을 고려합니다. 네, 비용은 줄이고, 네, 그럼 이 효율성이 기본 원칙이에요. 경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죠.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되게 쉬운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거는요,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여기 정부의 경제적 역할하고 나와 있고요. 정말 아래 정부의 경제적 역할들이 있어. 그래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거나 너무 과열되거나 침체됐을 때 바로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공공재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거나 이게 다 정부의 역할입니다. 여기와 맞아떨어지는 역할 찾으라고 하는 거야. 해볼까요?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산업을 지배한 일부 기업이 불공정 거래 수단을 활용해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거예요. 이에 1890년 미국은 자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또는 통상에 대한 어떠한 독점도 허용하지 않는 셔먼법을 제정했습니다. 셔먼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1903년에 정부 내 독점 금지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도 창설했어요. 이거 뭐 막으려고 한 거야? 이거 불공정 거래 막으려고 한 거잖아. 딱 나왔지. 그럼 정답 몇 번이야? 5번이지.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해서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정답은 여러분 5번 고르시면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정부의 역할이고 경제적 역할이고 제시문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거 찾으시면 돼요. 5번. 7번 문제 가볼까요? 예, 7번 문제 정말 고3 문제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서 경제체제라고 나왔어. 경제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계획 명령에 두면 계획경제체제고 시장 가격에 두면 시장경제체제인 거잖아. 그래서 정부의 결정과 통제에 따라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가 예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A가 계획경제체제다라고 하면 되고 B가 뭐가 되지? 시장경제체제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지. 해볼까? A는 보이지 않는 손, 가격기구죠. 누구야? B지?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B보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그치? 시장 가격 기구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A보다 기업의 이윤 충구 동기가 더 그렇죠. 강하게 나타납니다. 시장경제의 원리가 뭐야? 경쟁을 통해서 이윤 추구하는 거. 그게 바로 시장경제의 원리거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가에는 민간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쟁 강조하는가? 가에. 그렇지. 시장경제체제 그런다니까. 경쟁의 원리. 그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 예, 맞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마지막. 나에는 계획경제가 예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유재산권 보장을 원칙적으로 하는가? 아닌 거죠. 그치? 반대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요. 8번 문제 엄청 중요합니다. 8번 중요한 문제야. 이런 문제 중요한 문제지. 2단원의 이제 문제. 시장 가격의 결정, 균형 가격의 결정이지. 시장 균형 가격은 어디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데서입니다. 그래서 쭉 가보세요. 그래서 얼마야? 수요량과 공급량이 30개씩 일치하는 7만 원에서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XJ 시장에서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과 수요량이 나타내주고 있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할수록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 거래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7만 원일 때 몇 개가 거래되는 거야? 그렇지, 30개가 거래되는 거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그러면 7만 원보다 가격이 낮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보다 가격이 낮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렇지, 수요자가 좋아하지. 그래서 수요량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서는요. 이제 7만 원보다 가격이 높아졌어.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 그렇지, 공급자가 좋아해. 그래서 초과 공급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렇게 공급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자, 아무리 50개를 수요하고 싶어도 거래되는 건 어디까지만 거래되겠어? 그렇죠. 공급되는 여기까지만 거래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40개 하고 싶어도 20개까지만 거래될 거야. 이게 거래량이라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러면 8만 원일 때도 볼까요? 8만 원일 때 공급자가 40개 팔고 싶어. 그래도 사려는 그 수요량까지만 거래가 되겠지.
50개 공급해도 10개까지만 거래됩니다. 이해되죠? 그쵸? 따라서 거래량은 어때? 가격이 올라갈수록 10, 20, 30으로 올라가다가 20, 10으로 떨어지지. 그치?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틀린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중요한 선지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균형 가격. 그렇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7만 원 30개. 맞죠? 가격이 6만 원일 때 판매 수입 어떻게 되는 거야? 6만 원이라는 판매 수입 여러분 어떻게 구하는 거야? 판매 수입. 가격하고 수량, 거래량 곱하는 거지. 6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6만 원일 때 몇 개? 그렇지. 아무리 40개 사고 싶어도 20개만 공급되니까 20개야. 그렇지. 그래서 6만 원에 20개니까 120만 원. 맞죠. 그 다음에 가격이 8만 원일 때 여기 갔네요. 뭐가 더 많아? 가격이 높아지니까 공급자가 좋아해. 초과 공급이죠? 몇 개? 20개. 맞죠. 그 다음에 가격이 5만 원일 때와 9만 원일 때 거래량은 같다. 그렇지. 거래량 어디 있어? 5만 원일 때 10개, 9만 원일 때 그렇지 10개. 같잖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일 때 거래량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그거 파악하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9번 가볼까요? 예, 9번 가겠습니다. 9번.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였어요. 인근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트 주차장을 무단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 거야. 우리 마트 고객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동안 무료로 개방했던 주차장. 어때요? 무료로 개방했으니까 돈 안 낸 사람을 배제하지 않지. 비배제성.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여기다 주차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자리를 두고 다투지. 경합성은 있죠. 자, 이걸 무슨 재화라고 해? 공유자원이잖아. 공유자원. 그래서 공유자원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혼잡해져서 모두 다 주차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유료 주차장으로 하기로 했어. 이거는요. 돈 안 내면 안 돼. 그래 돈 안 내면 못 들어와. 그렇죠. 경합성. 아니. 왜 이래. 돈 안 내면 못 들어와. 배제성. 그리고요. 주차장 자리를 두고 다투겠지. 경합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사적 재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했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기역은 여기 기역이 있네요. 공유자원의 특성을 갖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면 우리 공유자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자원은 지금 여기 보는 것과 같이 비극에 처하게 되잖아. 예, 고갈의 문제. 결국은 이렇게 놔둘 수가 없었던 상황 발생하게 되잖아요. 1번 정답이고요. 니은 공공재 아닙니다. 네, 틀렸고요. 공공재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역은 니은과 달리 배제성을 갖는다. 아니에요. 얘 비배제성, 얘 배제성. 얘는 돈 안 내고 돈 내고. 네, 틀렸고요. 니은은 기역과 달리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한다라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는 걸 뭐라고 해? 다투는 거야. 서로 좋은 이 주차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둘 다 경합성이 나타나요. 틀렸지.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 모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닌 거지. 자, 여기는요. 공유자원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공유자원의 비극, 고갈되거나 하는, 낭비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적 재화에서는요. 배제예요. 돈 안 낸 애가 못 들어오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가도록 할게요. 10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 게임 설명 해보겠습니다. XZ 시장에서 아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장 균형점의 변동 지점을 찾는 게임인데요. 이제 시장 균형점의 변동입니다. 상황에 따라 새로운 시장 균형점이 결정되는 영역의 버튼을 옳게 누르면 1점을 획득하게 되고 출발점은 균형점이 2입니다. XZ 정상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 1. 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 증가는 어디에 영향 주죠? 그치, 수요 쪽에 영향 주는 거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다 수요랑 공급을 오른쪽으로, 수요 오른쪽으로, 공급 오른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어떤 모양? 별표 모양이네. 그래서 상황 1은 별표 모양으로 가면 돼요. 이거 별표 모양. 그래서 값도 맞았고 을도 맞았고 그러네요. 두 번째 상황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선호가 감소했어. 선호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고 생산 비용이 줄어들면 저 공급이 늘어나고 어떤 요인인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 감소, 공급 증가 한번 해볼게요. 수요 감소, 수요를 왼쪽으로. 공급 증가는요, 공급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야. 요 모양 무슨 세모 모양 같은데? 그치? 세모 모양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래서 세모 모양 여기 이렇게. 얘네 둘이 맞았네. 을과 병이 맞았습니다. 여기는 가는 빈칸이라 모르겠네. 암튼. 그 다음에 상황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대. 자,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어때? 함께 사용하는 재화인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얘도 많이 살 수 있지, 그치? 반대로 가자. 수요 증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수가 감소하면 공급이 줄어들겠지. 그치?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증가하면 수요가 오른쪽으로,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이 왼쪽으로. 이 네모 모양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네모 모양, 이렇게 네모 모양. 네모 모양 어디 있어? 여기 이렇게 있네요. 됐지? 자, 이제 다 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1번, 최고 득점자는 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갑이에요? 아니죠. 예, 갑은 일단 여기서 하나 틀렸잖아. 혹시 나에 맞는다고 치더라도 을이 제일 최고 득점자지. 을이 다 맞았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을의 총점은 정보다 2점 높다라고 했는데 정은 다 틀렸네요.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3점 높네. 하나당 1점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쵸? 하나당 1점이다 라고 되어 있나? 그렇죠. 하나당 1점 했으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을의 총점은 정보다 3점 많습니다. 0점이고 3점이니까. 그 다음에 상황 2에서 옳은 선택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상황 2에서 옳은 선택. 이 세모한 사람이에요. 근데 갑과 정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가가 별이면, 가가 여기가 별이에요. 여기가 별이에요. 여기가 별이라고 한다면 병의 총점은 그렇지. 별이 여기 첫 번째에서 맞는 거잖아. 그럼 2개 맞은 거네. 그래서 2점이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 만약에 네모라면 나가 네모, 여기 네모예요. 여기 네모이면 갑의 총점은 1점이다. 여기가 네모이면 갑 여기 맞고 여기 네모잖아. 여기 네모. 그렇죠. 상황 3 네모니까 2점 되겠네요. 2점.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지. 공부를 하긴 했는데 공부할 때랑 문제 적용해서 나올 때랑 좀 다릅니다. 어디서 보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할 수 있어. 자, 이 문제 아주 중요하고도 좋은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표는 2020년과 2021년 각국의 국민소득을 지출 측면에서 파악한 항목별 금액입니다. 2020년에 각국의 분배 국민소득은 근데 갑자기 분배 국민소득이 나와서 분배 국민소득이 460억 달러래. 그리고 2021년에 각국 내에서 생산한 중간 생산물의 가치는 60억 달러이고 최종 생산물의 합은 500억 달러이래. 여기서 진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바로 국민소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해도 다 똑같다라고 했던 거죠. 생산 측면에서 하건, 생산 측면에서 하건, 그 다음에 지출 측면에서 하건, 분배 측면에서 계산하건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20년에, 자 봐봐. 2020년에 각국의 분배 국민소득이 얼마래? 분배 국민소득이 460억 달러래. 그러면 분배 국민소득이 분배 측면에서 한 게 460억 달러면 지출 측면에서 한 것도 460억이고 생산 측면에서 한 것도 460억이야. 따라서 여기 지금 여기 지출 측면에서 2020년과 2021년 각국의 국민소득을 지출 측면에서 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 합해서 얼마다? 그렇지 460이다 라고 하면 돼요. 분배 측면에서 한 것이나 지출 측면에서 한 것이 같으니까.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입니다. 2021년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각국 내에서 생산한 중간 생산물의 가치는 60억 달러인데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은 500억 달러이다. 자 여러분,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을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그치, 생산 측면에서 측정한 국민소득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산 측면에서 측정한 국민소득이 여기 요거 60억 달러는 함정이야. 500억 달러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 측면에서 한 거나 지출 측면에서 한 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2021년은 500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완전 쉬운 문제고 얘를 놓치면 그렇지. 어려움, 뭐야 도대체 하게 되는 거지.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덥네요. 갑니다. 기억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기억 빈칸 얼마여야 돼? 여러분, 이 지출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렇게 생산했어요. 뭔가를 생산하면 그건 결국 각 주체가, 가게가, 기업이, 정부가, 해외가 모두 지출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나 생산한 것의 판매 수입은 모두 나눠 가지니까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라고 하는 이론인 거거든. 따라서 460 나왔으니까 이거 쭉 더해서 여기 빈칸 순수출에 얼마 들어가야 되는 거지? 산수해보세요. 산수. 10. 그렇지, 10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해서 500이야.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140입니다. 140. 됐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기억은 10이다. 맞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두 번째, 니은 갑니다. 니은은 얼마? 140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디귿 갑니다. 2021년 국민소득은 전년보다 얼마? 460에서 500 됐으니까 40억 달러 증가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과 2021년 수출액과 수입액은 동일하다. 여러분, 순수출이 뭐지? 그렇지, 수출에서 수입액을 뺀 거, 이게 바로 순수출이거든. 그 차액이 10억 달러다라고 나온 거지. 300에서 290을 빼서 10억 달러가 된 건지 100에서 90을 빼서 10억 달러가 된 건지 알 수 없잖아. 알 수 없는 거지. 따라서 이거 틀렸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기억 디귿해서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각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화상 토론을 하는 것인데요. 가나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문제 잘 보라고 했지? 인플레이션이야. 인플레이션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잖아. 수요 견인, 비용 인상 두 가지 있잖아. 읽어볼게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해서 바로 이게 바로 뭐죠? 비용이 상승해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쓰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총 공급이 줄어든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민간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돼서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수요 쪽이 이끌어서 나가 뭐냐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견인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바로 총수요가 증가해서 나타난 인플레이션이야. 우리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인플레이션이 뭐야? 물가가 오르는 거. 왜 올라? 공급이 줄어들어서요. 그치? 또는 사람들이 많이 사서요. 이거잖아. 물론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가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GDP 써서 이게 균형 물가, 균형 실질 GDP였는데 총공급이 증가한 거야. 그럼 이렇게 총공급이 감소한 거야. 여기 보세요. 물가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지. 실질 GDP는 줄어들게 되고요. 네, 이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고요. 아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볼까? 여기 보면 이게 균형 실질 GDP 균형 물가 수준이 나와 있는데 총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수요 증가 이렇게 시켜볼게요. 어때? 그렇지? 물가가 올랐지. 실질 GDP는 어때? 늘어났고. 그래서 주로 호황기 때 경기 활성화 되었을 때 물가 상승. 얘는요. 침체. GDP가 줄어들었으니까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오는 이걸 바로 뭐라고 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함께 오는 거야.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1번 가는 비용 인상이야. 틀린 거지. 두 번째 가가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서 오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가 발생하면 나와 달리 그렇죠. 어때? 실질 GDP가 줄어들지. 공급이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정답 3번. 4번 나가 발생하면 가와 달리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어디가 틀렸어? 그렇죠. 달리가 틀렸습니다. 왜?
물가 상승이 뭐예요? 물건 값이 올라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 10,000원짜리로 커피 한 잔 사 먹었는데 지금은 커피 한 잔은커녕 네, 우유 한 개도 못 사 먹어. 이게 물가 상승이잖아. 10,000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둘 다 물가 상승이니까, 둘 다 인플레이션이니까, 둘 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둘 다. 틀렸고요. 가나 모두 총공급의 감소. 얘만 총공급의 감소지? 그치? 가만.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죠. 13번. 꼭 기억해 놔야 되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모조리 틀릴 수도 있는, 기본을 묻는 것 같으면서도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 XZ 시장 상황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여러분 선지를 쫙 봐봐. 뭐 나왔어? 그렇죠.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사회적 잉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격이 P0일 때예요. P0일 때 균형 가격이네. 이때 생산자 잉여는 P2일 때보다 B만큼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됐죠? 생산자 잉여는 뭐예요? 공급 곡선, 최소 요구 금액과 가격 사이의 이 면적이 바로 뭐야?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따라서 P0일 때 생산자 잉여는 C, D, F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P2일 때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P2, 가격과,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봐요. P2일 때 한번 쭉 가볼게요. P2일 때 누가 좋아해? 공급자가 좋아해. 그래서 Q2까지가 공급량.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누가 싫어해? 그렇지, 수요자가 싫어해. 수요선이랑 만나는 여기가 수요량. 그래서 이만큼 뭐가 발생한 거지? 초과 공급이 발생한 거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단 말이야. 앞에서 어디 문제였지? 8번 문제. 그렇죠, 8번 문제. 여러분,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거래 어디까지 되는 거야? 아무리 Q2까지 공급해도 그렇지, 여기까지만 거래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거래됩니다. 맞죠? 그쵸? 가격이 P1일 때도 마찬가지야.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번엔 누가 좋아해? 그렇지. 수요선이랑 만나는 여기가 수요량. 그리고 공급선이랑 만나는 여기가 공급량이야. 아무리 많이 수요하고 싶어도 공급되는 데까지만, 여기까지만 거래된다는 거야. 그래서 균형 가격이 아닌 P2나 P1일 때는 여기까지만 거래돼요. 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 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득이에요. 따라서 거래되는 지점까지만 잉여를 계산해야 돼. 따라서 자, 여기 P2일 때의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지? 여기 P2 가격, 그 다음에 공급량, 아니 공급 곡선, 최소 요구 금액, 그 다음에 여기 거래되는 곳까지. 일단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죠? BCD, 그렇죠? BCD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CD가 있고 CD가 있었는데 B만큼 늘어난 거야? 아니지. F만큼 줄어들고 B만큼 커진 거지.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가격이 P1일 때 소비자 잉여는 얼마가 되지? 가격이 P1일 때. 자, 가격 여기 P1입니다. 이번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해야 돼? 가격과 여기 수요선하고 그 다음에 거래되는 곳까지 하나, 둘, 셋. 그래서 얼마가 돼? A, B, C이다 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자꾸 면적을 표시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격이 P1일 때 총 잉여는 P0일 때 총 잉여보다 E 플러스 F만큼 작다. 정답 3번이네. 이건 보자마자 알아야지. 가격이 P1일 때 총 잉여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P1일 때 가격이 낮아요. 낮으니까 누가 좋아해? 여기. 소비자 잉여 A, B, C. 생산자 잉여는요. 가격과 여기 공급선 사이 D. 그래서 총 잉여는 A, B, C, D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P1일 때 총 잉여는 A, B, C, D야. 그러면 가격이 P0일 때, 여기일 때, P0일 때의 총 잉여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위의 삼각형이 바로 소비자 잉여, 아래 삼각형이 생산자 잉여. 그래서 전체가 총 잉여였는데 바로 요만큼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E하고 F만큼 날아간 거지. 정답은 3번. 자꾸 해보세요. 가격이 P2일 때, 가격이 P2 여기 높아졌습니다. 얼마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Q1, Q2만큼 초과 공급이지? 그렇지. 여기가 뭐라고 했냐면 Q0, Q2만큼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그 다음에 가격이 P2일 때의 거래량은 P1일 때 거래량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래량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치, 가격이 높아. 초과 공급일 때는 그치, 수요되는 데까지만. 자, 가격이 낮아.
그러면 초과 수요일 때는 공급되는 데까지만. 어쨌든 어디? Q1 수준으로 거래량은 똑같습니다. P2일 때랑 P1일 때 거래량은 얼마야? Q1 수준으로 같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뭘 옮겨놓은 거랑 똑같다? 8번 문제를 그래프로 옮겨놓은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기본이면서도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면적을 보면서 생산자 잉여랑 소비자 잉여 꼭 표시해 두시고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얘도 빠짐없이 나오지. 네, 그래서 고용 동향. 그래서 고용률과 실업률. 지금 여기 보면 고용률과 실업률 구해야 되는데 경제활동 참가율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 이거 외워줘야 돼요.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고용률, 실업률 구하는 공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의 변화로 오른 것은 전년 6월 대비 2022년 6월에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화를 알아보라고 했어. 자,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2021년 6월 상황이고요. 2022년이야. 뭐라고 했냐면 15세 이상 인구는 100만 명으로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100 이렇게 쓰겠습니다. 15세 이상 인구와 같아요. 해볼게.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1년 6월 75%였대.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러분 뭐죠? 그렇죠. 15세 이상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이거 공식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 15세 이상 인구가 100만 명이니까 그중에 75만 명이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얼마? 25만 명이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네. 이렇게 하면 되지. 였다가 2022년 6월에는 80%로 증가했대.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 경제활동 인구가 80만 명이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20만 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취업자 수는요. 취업자 수는 2021년 6월 60만 명이었대. 경제활동 인구가 여러분 이거 그림 그리면서 하라고 했었죠?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하고 실업자로 나눠집니다. 네. 취업자하고 실업자를 더해서 경제활동 인구인 거야. 근데 취업자 수가 얼마래? 60만 명이래. 그러면 실업자 수 얼마야? 15만 명이겠네. 그렇지. 다 했어. 그 다음에 2022년 어떻게 됐냐면 2022년 취업자 수가 65만 명이 됐대. 취업자가 65만 명. 그러면 실업자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이거 두 개 더해서 80만 명 나와야 되니까 15만 명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다 한 거야. 이제 2021년과 2022년의 고용률부터 구해보겠습니다. 고용률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지.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취업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5세 이상의 인구가 어때요? 100으로 똑같아요. 100만 명으로. 100분의 취업자. 여기 60, 65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때? 그렇지. 65,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65로 커졌지. 그래서 고용률은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실업률 구하는 공식. 그렇지.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입니다. 이거 구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어. 여기 경제활동 인구 얼마라고 돼 있어? 경제활동 인구. 전체 100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75입니다. 75만 명 중에서 실업자 얼마? 15. 였다가 이제 얼마? 80만 명 중에서. 그렇지. 80만 명 중에서 15입니다. 계산 안 해도 되지? 그치. 똑같이 분자는 15로 같은데 분모가 여기가 커졌으니까 그쵸. 작아진 거죠. 80만 중에 15만이니까 작아진 겁니다. 뭐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려면 해보시고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만 찾으면 되니까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잘했습니다.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요. 15번 문제의 실업의 유형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라 전범위가 아니라 나온 거고요. 수능에서는 막 이렇게 단독으로 나올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틀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 질문에 따라 실업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고 친절하게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는가? A가 얘래. 자발적 실업인 거 뭐지? 그렇지. 마찰적 실업이지. 그치? 따라서 A가 마찰. 그 다음에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석탄 떼고 연탄 떼고 안 그래. 그래서 광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어. 그래서 생긴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B가 구조적 실업이고 그러면 C가 경제 상황, 경기적 실업, 불경기 때문에 노동 수요가 감소해서 나타나는 뭐 그런 거겠지.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A는 경제가 호황, 아니지.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직업 탐색의 과정에서, 그렇죠? 틀렸습니다. B의 사례로, 구조적 실업의 사례로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기존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해서 수요가 감소해서 기존에 가졌던 그 기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야. 산업 구조가 변해서. 니은 정답입니다. C는 직장 이동이나 직종 전환에 따른 정보 수집과 이게 뭐야? 이게 마찰적 실업이에요. 틀렸고,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경기적 실업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돼. 경기 불황으로, 그렇지. 노동 수요가 감소해서 노동을 덜 사는 거야. 경기가 불황해서 고용을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정답은 니은 리을에서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고, 외부 효과는요 생각보다 어렵지만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이게 문제 적용이 완전 쉬워집니다. 해볼게요. XZ 시장의 생산 측면에서의 외부 효과예요. 생산 측면에서의 외부 효과면 여러분 뭐를? 그렇지. 수요선을 하나 그리고 공급선을 2개 그려서 하나는 사회적 비용, 하나는 사적 비용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쵸? 네,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자, 여기에 힌트를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의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체적 거래량보다 많은 거야. 지금 최적 수준보다 많아서 문제인 거지.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나타난 거지. 자, 그럼 이대로 여러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그려주시면, 자, 여기 균형점이 있고요. 여기 균형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최적일까요? 그렇지, 이게 최적이 되어야 되지. 지금 뭐라고 했어? 최적보다 현재 시장 거래량이 너무 많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 사적 비용. 개인이 감당하는 비용이 별로 안 드니까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줄여줘야 됩니다. 공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만큼. 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부 불경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줄여줘야 돼요. 예,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기업, 외부 불경제입니다. 뭐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현재 시장 거래량이 최적보다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불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지. 두 번째, XZ 생산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렇죠. 너무 많이 되고 있어. 세금을 부과해서 이렇게 줄여줘야지. 비용 부담을 시켜야지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그렇지, 그 기업이 담당하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적게 드니까 너무 많이 했던 거야.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고 사적 비용이 더 작으니까 많이 했던 거죠. 네, 틀렸고요. XJ 시장 가격은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높다라고 해볼까요? 자, 여기 봐. 여기가 시장 거래량 현재, 여기가 시장 가격. 그리고요, 여기 최적 수준에 여기 만나는데 여기가 최적 수준의 가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 현재의 시장 가격은 최적 수준의 가격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너무 많이 됐거든. 그래프 그리면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 효과 문제 나오면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해가 훨씬 쉽다.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번 문제는 물론 3학년 문제에 비하면 얘가 쉽게 나온 거지만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주제예요. 예, 명목 GDP, 실질 GDP 이게 쉽지 않은 주제죠. 자, 문제 볼게요. XJ 만을 생산하는 각국의 명목 GDP, 그리고 XJ의 가격과 생산량을 나타내주고 있고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를 통해서 측정한대요. GDP 디플레이터 어떻게 하지?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입니다. 예. 물가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였죠. 기준연도가 여기 2019년이 기준연도입니다. 기준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건 뭐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 명목 GDP가 주어져 있어요. 명목 GDP의 뜻이 뭐였지? 명목 GDP는 GDP를 구하려면 생산량하고 가격을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생산량하고 가격을 곱해줘야 되는데 그해 가격으로 계산한 GDP를 명목 GDP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여기 그해 가격, 2019년 그해 가격 3달러 100개 하니까 여기 300 나온 거야. 이거 2개 곱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야.
여기도 이거 두 개 곱하니까 이거 나오죠. 그쵸? 여기도 이거 두 개 곱하면 이거 나오는 거야. 그해 가격으로 계산한 거 우리 명목 GDP라고 하잖아. 돼요? 네. 그래서 명목 GDP를 보면 변함이 없고 그리고 명목 GDP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변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왜? 실제로 GDP 생산량은 어때요? 늘어났잖아. 근데 왜 줄어드는 그대로 똑같은 거로 표현됐어? 가격이 떨어졌거든. 따라서 가격 요인을 똑같이 맞춰주는 그걸 뭐라고 말하지? 실질 GDP라고 해. 실질 GDP는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저 학교에서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실질 GDP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해. 실기평가 실질 GDP 기준연도 가격으로. 기준연도 어디라고? 여기. 그래서 이 가격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가격으로 이때도 계산하고 여기도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기준연도는 여기 그해 가격이 기준연도 가격이니까 명목 GDP랑 실질 GDP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2020년은요. 기준연도 가격으로 하라니까 3 곱하기 120, 360이 됐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때 2021년 기준연도 가격으로 하라니까 그래서 얼마? 3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 GDP를 다 구할 수 있었다. 됐죠? 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2019년 실질 GDP가 가장 크다. 실질 GDP 2020년이 가장 큰데? 그렇지? 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의 경제성장률은 12%이다. 여러분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실질 GDP가 증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실질 GDP의 증가율로 구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전금전. 네, 2020년의 경제성장 전년도 분의 금년도 빼기 전년도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금전 이렇게 했지. 전년도분의 금년도 빼기 전년도 곱하기 100. 다시 말하면 300분의 60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몇 퍼센트 나와요? 20%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과 2020년 경제 규모 동일해? 아니지. 명목 GDP 보면 그런 듯이 보이지만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틀렸죠. 그쵸? 네, 그래서 실질 GDP 커졌잖아. 그 다음에 2021년의 물가 수준은 2019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재화의 가격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어. 그렇잖아. 왜냐면 재화가 한 개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재화의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수준 떨어진 거야. 근데 여기서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GDP 디플레이터에 넣어보면 자 이때는 얼마가 되는 거야? 자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해서 여기가 GDP 디플레이터가 2019년에 100 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1년은 어떻게 돼요? 예, 물가 수준 2019년하고 2021년은 어떻게 되죠? 실질 GDP분의 300분의 250 그렇지?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이 안 되지. 그치? 분모가 더 크니까. 100이고 100이 안 되는 숫자가 나오니까 물가가 떨어진 겁니다. 맞잖아요. 100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 물가가 올라간 거고. 근데 굳이 그렇게 안 봐도 사실은. 예, 근데 문제의 출제 의도는 GDP 디플레이터 계산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물가가 2019년보다 2021년에 떨어졌다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볼게요. 2020년과 2021년 모두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크다. 맞지? 300, 360, 250, 300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17번 정도면 최고 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8번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국민 경제의 균형점의 변화 방향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균형점이고 여기 총수요선이네. 그치? 총수요선이고요. 그러면 여기 총공급선이 있었겠네. 그렇지? 총공급선은 우상향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A 쪽으로 가려면 뭐가 되는 거죠? 총공급이 감소하는 상황. 그렇죠? 총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B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총공급이 증가하는 상황.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가볼까요? 1번 민간 소비가 감소하는 건 A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 총수요의 구성요소 총수요는 모든 경제 주체가 사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게가 사려는 마음을 뭐라고 해요? 민간 소비 또는 소비 지출. 그쵸?
그다음에 기업이 사려는 마음을 뭐라고 해요? 민간 투자 또는 투자 지출. 정부가 사려는 마음을 정부 지출. 그다음에 해외가 사려는 마음을 순수출. 그쵸? 수출에서 수입 뺀 거 수출. 순수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민간 소비가 감소한다라고 돼 있어. 민간 소비가 감소한다는 건 여기 이게 감소하는 거야? 그럼 총 수요가 감소하는 거지. 자, A로 이동하는 건 총 공급이 감소해야 됩니다. 틀린 거예요. 맞지? 두 번째.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자, 원자재 가격은 공급 요인이 맞습니다. 그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을 늘릴 수가 있겠네. 그렇지. B점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네요. 그다음에 순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여러분 순수출 증가는 어디예요? 여기지. 그럼 총수요 증가 요인이잖아. 따라서 해당 사항 없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건 그렇지. 여기 투자 증가 여기잖아. 그럼 총수요 증가잖아. 해당 사항 없지. 그렇지. 총 공급의 증가 감소 요인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어때? 즉 공급이 총 공급이 늘어나게 돼서 B점으로 갑니다. 정답 5번입니다. 예, 틀리면 안 돼요.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경제 안정화 정책까지 해서 3단원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온 건데 매우 쉽게 나왔습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 봐볼게. 경제 안정화 정책 해서 ASD는 경제 안정화 정책이 적혀 있고요. 각자 맡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적힌 공을 골라보래요. 갑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경기 과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열을 해결하려면 긴축 정책을 써야 돼. 긴축, 그렇지?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해결하려면요. 확장 정책, 돈을 막 풀어줘야 돼. 요 확장 정책을 써야 돼. 자, 해볼까요? 여기 D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되죠? 돈을 막 빌릴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돈을 풀어주는 거야. 이게 바로 확장입니다. D. 법인 세율 인하하면, 세율을 인하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야.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지? 이것도 확장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을 축소한대요. 정부가 돈을 안 푼다는 거야. 이거 긴축이죠. 그렇죠? B. 국공채 매각. 국공채 좋습니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이걸 팔아. 공개시장에. 그러면 대신 돈을 빨아들이는 거야.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거지. 이게 긴축 정책입니다. 따라서 갑은 A, B, 을은 C, D 하는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고요. 각국의 노동시장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재 최저임금이 여기 현재가 여기야. 여기 현재. 이란이네. 이란. 최저임금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을 이란과 이안 중에서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란은 올해 최저임금과 현재 최저임금과 같이 그대로 두는 것이고 이안은 최저임금을 조금 높이는 방안입니다. 자, 최저임금은 뭐예요? 최저 가격제의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은 뭐죠? 이렇게 하라고 했죠. 최저임금 어떻게 했죠? 현재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거보다 높게 가격 무슨 선? 그렇지, 가격 하한선을 치는 거야. 하한선. 여기가 하한선이야. 이거보다 낮게 내려가면 안 돼. 여기가 가장 낮은 거야. 현재 너무 낮아서 이거보다 높게 하한선을 치는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공급자가 좋아하지. 그치? 그래서 자, 여기 노동 공급자가 좋아하고 노동 수요자는 싫어합니다.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기업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업. 이란의 경우 여기 이란이 있습니다. 실업은 얼마가 될까요? 실업은. 자, 봐요. W1만큼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공급자가 좋아해요. 그래서 공급선하고 만나는 여기가 노동 공급. 근데 여기 균형점보다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노동 수요자가 싫어해. 그래서 이만큼 초과 공급이 생깁니다. 이만큼의 양이 뭐가 되는 거야? 실업이 되는 겁니다. 실업. 따라서 L2, L3만큼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의 경우 고용량은 어떻게 될까? 자, 이안의 경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더 올라갔어. 그러니까 노동 공급은 이만큼. 근데 노동 수요는 수요선이랑 만나는 여기 수요. 자, 어때? 말했지. 이거 계속 세 문제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했는데 아무리 공급이 많아도 여기까지만 거래되는 거지. L1까지만. 그렇지. L1까지만 거래됩니다. 이건 노동이니까 여기까지만 고용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맞고요. 이안은 이란보다 노동 공급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L3까지가 노동 공급량인데 이 안으로 가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더 많이 막 노동을 공급하려고 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안과 2안 모두 노동 누구를? 그렇지, 임금을 높여주면 공급자가 좋아하는 거잖아.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가 좋아하는 거죠. 따라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어봤는데요. 제가 시작할 때는 그쵸, 제가 3학년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쉽다라고 했는데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여러분의 마음으로 풀어보니까 만만치 않았어. 복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11월에 볼래나?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념 중요해요. 개념 공부 많이 하세요. 안녕.